아시안게임 1, 2차전서 골 잔치를 벌인 황선홍호가 바레인과의 경기에서 이강인을 선발 출전시켰지만 전반전 내내 소득을 얻지 못했습니다. 이강인은 전반 35분 고영준과 교체돼 대회 첫 경기를 마쳤습니다. 황선홍 감독이 이끄는 아시안게임 대표팀은 24일 한국 시간 오후 8시 30분 중국 진화에 위치한 진화 스포츠센터 경기장에서 바레인과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 조별리그 2조 3차전을 치르고 있습니다. 한국은 1차전 쿠웨이트와 9대 0이라는 압도적인 스코어 차이로 승리했고 2차전에서 4대 0으로 승리하며 한국을 만나는 상대는 한국을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이날 선발로 나선 이강인은 이렇다 할 활약 없이 전반 35분 만에 경기를 마쳤고 바레인전을 앞두고 최대 관심사는 에이스 이강인의 출전 여부였습니다. 프랑스 파리 생제르맹 PSG에서 뛰고 있는 이강인은 지난달 허벅지 부상을 당해 약 3주간 재활에 매진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위르겐 클린스만이 이끄는 어대표팀에서 제외됐고 최악의 경우 아시안게임 출전 자체가 불발될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다행히 이강인은 빠르게 회복했고 지난 20일 보루시아 도르트문트와의 유럽축구연맹 UEFA 챔피언스리그 경기에 후반 교체 출전해 약 15분을 뛰었습니다. 경기가 끝난 후에는 곧바로 비행기에 몸을 싣고 항저우로 향했습니다. 다만 한국을 거쳐 항저우에 입성해 자동차로 대표팀 조별리그 경기가 펼쳐지는 진화까지 이동했습니다. 긴 여정으로 인한 피로가 남아있었고 21일 태국전에는 선수단과 함께 경기장까지 이동했지만 관중석에서 동료들을 응원했습니다. 이후 22일 훈련을 통해 공식적으로 대표팀 일정을 소화한 이강인은 취재진 앞에서 최대한 빨리 오려고 했는데 좀 미안한 마음이 크다. 합류할 수 있게 돼 설레고 좋은 결과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지난 경기들을 보며 뿌듯했다면서 어느 대회를 나가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대표하는 거다. 항상 간절하고 꼭 이기려고 해야 한다. 팀은 한 목표를 보고 가고 있다.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며 3연패에 큰 힘을 실어주겠다고 선언했습니다. 23일에도 정상적으로 팀 훈련을 진행한 이강인은 조별리그 최종전 바레인전에 선발 출전했고 이 경기를 통해 1년 3개월 만에 황선홍호 멤버로 뛰게 됐습니다. 1, 2차전서 로테이션을 돌리지 않은 바레인은 수비 6명을 두는 6-2 포메이션 맞섰습니다. 알리 아메드, 압둘라 알칼라이시, 하산 주마 마후드 압둘라, 아메드 압둘라, 알리 하산이 수비를 맡았습니다. 중원은 알리 알바니나 후세인 하루나가 구성했고 최전방에 후세인 압둘라지즈, 살만 콰다이브가 출전해 득점을 노렸습니다. 대표팀은 이강인을 선발 카드로 내세운 4-5-1 포메이션을 꺼내들었습니다. 골키퍼의 이번 대회 한 경기도 뛰지 않은 민성준이 출전했고 최준, 김태현, 이한범, 박규현이 수비를 맡았습니다. 홍현석, 정호연이 중원에 포진했으며 정우영, 이강인, 조영욱이 2선에 위치했고 최전방 스트라이커는 안재준이 맡았습니다. 주장 백승호와 부주장 이재익이 모두 벤치 대기하면서 조영욱이 주장 완장을 찼습니다. 대표팀이 경기 초반부터 강하게 바레인을 압박했습니다. 바레인 수비의 백패스가 다소 느슨하게 흐르자 재빨리 압박해 스로인을 만들어냈고 전반 3분에는 좋은 위치에서 프리킥을 얻어 정우영이 프리킥을 처리했으나 옆그물을 때렸습니다. 지난 1차전에서 측면과 후방 침투를 적극적으로 노렸던 대표팀은 바레인전에서도 이 부분을 집요하게 노렸습니다. 전반 7분에는 수비와 중원 사이 공간이 텅 비면서 바레인에게 역습을 허용했고 김태현이 다소 거친 태클로 막아세우면서 첫 경고를 받았습니다. 이강인의 드리블이 번뜩였고 전반 10분 오른쪽 측면에서 공을 잡은 이강인은 특유의 바디 페인팅 동작으로 바레인 수비를 속인 후 반대편으로 길게 연결했습니다. 이어진 공격에서 박규현이 오버래핑으로 공간을 창출해 크로스까지 올려봤지만 바레인 수비가 머리로 걷어냈습니다. 대표팀은 공수 간격을 제대로 조절하지 못했고 최전방 자원 안재준이 측면에 위치했고 조영욱이 중앙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까지 내려왔으며 이강인은 최전방 공격수처럼 높은 위치까지 전진했습니다. 유기적인 무한 스위칭 플레이를 기대한 것이었지만 오히려 볼순환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답답한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바레인도 몸을 아끼지 않는 수비로 대표팀 공격을 꽁꽁 묶었습니다. 18분 이강인의 코너킥에 이은 이한범의 헤더슛이 나왔지만 골대 위를 크게 벗어났고 중앙에서 이렇다 할 장면을 만들지 못하자
공은 계속 측면으로 빠졌습니다. 측면 자원들의 크로스를 이용한 높이 싸움을 걸어볼 심산이었으나 바레인 수비가 쉽게 걷어냈고 전반 23분 홍현석이 날카로운 코너킥으로 조영욱 머리까지 공을 갖다 줬지만 조영욱의 헤더는 옆으로 벗어났습니다. 전반 25분 대표팀의 결정적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왼쪽 측면을 오버래핑한 박규현이 왼발 크로스를 올렸고 조영욱이 머리에 제대로 맞췄습니다. 하지만 바레인 골키퍼가 동물적인 감각으로 막아냈습니다. 슈퍼 세이브였습니다. 결국 득점 없이 전반 33분이 흘러버렸고 답답한 흐름이 이어지자 황선홍 감독은 곧바로 이강인을 불러들이고 고영준을 투입했고 직후 다시 한번 옆그물을 때리는 슈팅이 나와 기회가 무산됐습니다. 대표팀은 이강인이 나간 후 더욱 적극적으로 바레인 골문을 겨냥했지만 추가 시간 2분까지 득점을 올리지 못하고 전반전을 0대0으로 마쳤습니다. 저번 쿠웨이트전과 태국전에 비해서는 다소 아쉬운 전반으로 끝났는데요. 하지만 역시 대한민국 결국 후반전에 골이 터졌습니다. 후반 15분 정호연이 올려준 볼을 이한범이 정확한 타이밍에 헤더를 연결했고 골키퍼 손 맞고 골문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또 후반 18분 조영욱, 정우영, 정호연이 빠지고 박재용, 송민규, 백승호가 투입됐습니다. 후반 29분 송민규가 내준 공을 잡은 백승호가 수비수 한 명을 제치고 강력한 오른발 슈팅으로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백승호가 골맛을 계속해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후반 39분 홍현석이 중원에서 왼발로 찔러준 패스를 문전에서 고영준이 세 번째 골로 연결했습니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3경기 16골 무실점을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한국은 당당히 조 1위 무실점으로 올라왔는데요. 만약 북한이 2위에 자리했다면 2조 1위를 확정한 한국과 16강전 대결을 펼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F조 1위로 토너먼트에 오르면서 대진표상 남북 대결은 결승 이전까지 이뤄지지 않게 되었고 서로 반대쪽에 배치됐다. 한편 한국의 16강 상대는 F조 키르기스스탄으로 오는 27일 오후 8시 30분 진화 스포츠센터 스타디움에서 경기를 치릅니다. 이에 남북 대결은 한국과 북한이 모두 결승까지 가야 성사가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재미있는 소식이 있으면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